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 2단원 경제 부분을요, 선생님이랑 같이 마무리해 볼 건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선생님 추리닝 입었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쭉 정리해 볼 건데요. 자, 바탕도 노란색이니까 선생님도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의 특징에서 기본적인 경제 용어들 배웠었죠, 단어들. 그리고 경제 성장,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도 배웠었고요. 그리고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에서 무역 관련된 이야기 많이 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럼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 그리고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 자,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고요. 그리고 분배하고요. 어딘가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소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경제라고 합니다. 사회 1단원 정치에서는요.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이 정치라고 했는데요. 경제는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 이동시켜서 소비하는 그것을 경제라고 합니다. 자, 가게와 기업 있었잖아요. 각자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게는 기업의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 노동자, 근로자이자 생산자이자 그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 우리 집, 가정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업은 회사죠. 그래서 기업은 합리적 선택을 해 적은 비용, 적은 투자 비용 또는 노동력으로 최대한 많은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기업과 가게가 있는데 정부도 이것을 돕고 있지요.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뭐가 있었을까? 경제활동을 하는데. 우리 자유롭게 직업 선택하고 자유롭게 그 돈을 쓰고 이를 통해서 한 돈을 쓰고 기업도 자유롭게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죠. 그래서 자유 그리고 경쟁이라고 했어요. 우리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끼리도 근로자들끼리도 경쟁하고 회사도 회사끼리도 서로 가격을 낮추거나 더 좋은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쟁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물건의 생산과 소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의 성장 모습을 과거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쟁 직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 1960년대, 70년대는 자, 먼저 60년대, 70년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가 돈은 없지만 기술은 없지만 노동력, 사람들의 일하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경공업, 신발이나 가발, 그리고 옷, 그런 경공업을 발달시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자 중화학공업, 무거울중, 그래서 철강이나 자동차, 배 이와 같은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최첨단,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첨단 산업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생명공학, 우주항공, 로봇, 그리고 신소재 사업과 같은 첨단 산업이 발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산업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 같은 거, 문화 산업 같은 거요. 자, 이것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같은 아주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문제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오염 같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기업에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쟁을 하지 않고 독점을 한다든지 그리고 재료값은 떨어지는데 물건값은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올려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국민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민단체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기업은 환경 문제 해결하려면 친환경 제품 같은 거 개발해서 만들기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배운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물건 사고 파는 무역, 이루어지는 까닭,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좋은 점, 문제점 살펴봤었는데요. 나라마다 자연환경, 자원,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더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또는 서비스가 달라서 더 잘 만들 수 있는 것을 서로
부족한 것을 이렇게 나눠 갖는다고 했어요. 내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수출하고 내가 부족한 것은 수입하고 자, 그래서 각 나라는 자기 나라에서 잘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하고 이를 다른 나라랑 경제 교류하면서 경제적인 이윤을 얻는데요. 자, 좋은 점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었어요. 다른 나라랑 활발한 교류는 개인과 기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식주, 그리고 노동, 그리고 여가 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정지 누르시고 여러분 먼저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월급, 소득을 얻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가정살림을, 여러분 가정살림을 함께하는 소득을 얻고 돈을 쓰는 소득을 얻고 지출하는 생활 공동체를 우리는 맞아요. 가게라고 한다고 했어요. 가게. 그쵸? 가계부 할 때 그 가게요. 자,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사려는, 저렴하게 사려는, 합리적으로 사려는 가게와 그리고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해서 계속 물건을 열심히 만들어내는 기업이 만나는 곳.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 곳 어디서 만나나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회사 본사로 찾아가나요? 아니죠. 어디에 가죠? 시장에 갑니다. 우리 시장이라고 해요. 시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전통시장, 재래시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시장 안에는 그런 시장도 있고 또 온라인 시장도 있고 오프라인 시장도 있고 주식시장도 있고 홈쇼핑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다라고 했어요. 시장은 그것을 다 통틀어서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수출 수입을 우리는 무역이라고 하지요. 무역입니다. 자, 그럼 옆에 볼게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이나 생각금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볼까요? 선생님도 무역으로 한번 마인드맵 생각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무역하면 수출이 떠오르고 그리고 수입도 떠올라요. 자, 수출.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뭐뭐 있다고 했지? 반도체 있었고 자동차도 있었고요. 그런데 수입은 어떤 걸 하죠?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 천연 자원들, 석유나 고무나 이런 것들을 수입한다라고 했고요. 또 무역하면 선생님은 무역하면 자유무역협정, 바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했는데 이거 영어로 약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Free Trade, FTA, 자유무역 약속이라고 했어요. 이거 하니까 선생님 또 떠오르네. 뭐가 있었죠? 국제 무역 기구 WTO가 있다라고 했어요.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해주는 기구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그려보시고요. 무역 말고 다른 단어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또는 가정, 시장 등등 여러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걸로 생각금을 만들어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이제 3가지 단어를 활용해서 글을 써보는데 우리 다 써볼까요? 이왕 쓰는 거 다 써보죠.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나라 한번 선생님 나름대로 써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선생님 경제 썼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자유도 썼어요. 자유와 경쟁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경제란 물건과 서비스를 그리고 생산하고 그것을 분배해야죠. 이동, 그리고 소비하는 과정으로 국가 간의 교류, 즉 무역을 통해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다. 그것이 무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썼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자유와 경쟁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경제라는 것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그 과정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무역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겨볼까요? 빙고 게임인데요. 우리 빙고 게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빈칸만 채워볼게요. 아쉽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의 특징, 선생님이 아까 자유랑 경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유경쟁과 자유롭게 경쟁하는 자유경쟁과 경제, 무엇의 조화를 추구하는 걸까요?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선생님이 그냥 알려줄게요. 경제 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경제가 정의롭게 경제 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살림을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 여러분 바로 나와야죠. 가게라고 합니다. 기업은요, 물건,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땡땡땡땡땡땡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관세, 그리고 법 제도 등을 좀 낮춰주는 거, 뭐였죠? 자유무역협정.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평소에 우리 신문이나 뉴스 많이 본 친구는 익숙할 거예요. FTA. 자, 우리나라는 무엇 중심 경제, 무엇 중심의 사회였죠? 맞습니다. 바로 농업 중심의 사회였죠. 자, 그리고 마지막 보겠습니다. 땡땡땡땡땡땡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 관련된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싸우면 선생님한테 가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무역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국제 무역기구인 WTO에 가서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럼 배운 내용 스스로 평가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봐 볼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입으로 또 말해보고 도달 정도를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알고 각자의 합리적인 선택 방법을 설명해 보시겠어요? 자, 일시정지 누르고 설명해 보세요. 자, 가계는요, 서비스나 물건의 소비자이자 그것을 생산하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기업은 이제 생산을 하지요. 그리고 각자 합리적인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건데요. 가게 같은 경우는 최소의 비용으로 자기가 큰 만족감을 얻어야 되고요. 기업은 최소의 비용, 노동력이나 투자 비용, 기업은 최소의 투자 비용이나 노동력으로 최대의 판매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 이렇게 화면이 바뀌었을 텐데요. 용량이 초과돼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혼란 없이 바로 수업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공업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해 보시겠어요? 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시정지 누르시고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농업 중심의 사회였지만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경공업 중심으로, 그리고 이어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그리고 현재는 최첨단 기술, 첨단 산업 또는 서비스업, 이렇게 다양하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더라 하는 과정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네 번째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다른 나라랑 서로 의존하면서, 그쵸? 많은 것을 수출하고 부족한 것을 수입하면서 서로 의존하면서 동시에 경쟁하는 관계에 있음을 알고 여러 가지 경제 교류 사례를 말할 수 있다. 한 가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출이나 수입 등등의 사례. 맞아요.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기술이 집약된 것들을 수출을 하고요. 천연 재료, 원료가 없기 때문에 석유라든지 또는 고무 이런 것들을 수입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 우리 콜롬비아에서 초콜릿이나 그리고 원유, 그리고 커피 같은 거 수입해 온다고 했죠. 그리고 콜롬비아에 우리 막 자동차 판다라고도 이야기했어요. 그거 기억나는 거 하나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도달 정도 끝까지 다 체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음 그림을 보고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볼게요. 지금 여기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가계가 있습니다. 기업은 시장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 그리고 상점에서는 소비자가 여기 와서 사지요. 그러면 이 소비자는 어쨌든
돈을 상점에게 준 거고 당연히 상점은 기업에게 이렇게 전해지겠죠. 자, 기업은요, 이 돈을 바로 직원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가게로 다시 가서 가게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가게는요, 그냥 돈을 얻는 게 아니죠. 노동력을 기업에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돈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가게랑 기업이 하는 일을 정리해 봅시다. 자, 가게는요, 생산활동에 물건이나 서비스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소비하는 경제적 주체고요. 자, 기업은요, 바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적 주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게와 기업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은 가게와 기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다. 상호 의존 관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가게는 기업의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자이자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기업도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이 가게가 없으면 안 되고 그 물건을 소비해주는 가게가 없으면 안 돼요. 가게도 내가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상호 의존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마지막 페이지는 그림 한번 쑥 볼게요. 1950년에 아이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 다 흑백 사진이죠. 그런데 점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합니다. 국도도 만들고 항만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출 100억 달러 달성해서 100억 수출의 날, 100억 불 수출의 날 이렇게 기념하는 사진까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겠습니다. A나라, B나라, C나라, D나라가 있는데 각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요. 여기는 바나나가 많이 나는 그런 곳인가 봐. 여기는 굉장히 추운 곳인 것 같고 여기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곳인 것 같고 이곳은 어디인가요? 아프리카인가요? 선생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각국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보고 내가 무역회사 사장이라면 어떤 나라에게 수출을 하고 또 수입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님은요, 바나나가 먹고 싶기 때문에 A 나라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나라 A 나라. 그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은 자연 환경의 덕분에 바나나의 생산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나라에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또는 배라든지 자동차 같은 훌륭한 제품을 수출하고 그 나라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해 오겠습니다. 선생님의 선택은 이러한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 2단원까지 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 2단원 경제 부분에서 배운 내용들 여러분 교과서 쑥 훑어보면서 꼭 내 것으로 만들고 책 덮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여기까지지만요. 여러분의 학습은 여러분 스스로 책을 덮으실 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경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